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우리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통합하는 문제, 조건문서식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사용하래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도서 대여라는 요 ACCDB라는 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도서 대여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다, 주소다, 대여일이다, 나이다 해서 요 네 개 열만 이용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올 때 우리 ACCDB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메뉴를 땅 하고 클릭해주면 맨 앞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거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요거 이제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이제 커리 마우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뜨죠.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C 드라이브에서 우리의 길버 커먼 1급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가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은 폴더 더블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모든 엑세스 파일이 싹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도서 대여.점 ACCDB라 그랬어요. 우리 도서 대여.점 ACCDB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파일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곳에 보니까 도서 대여다 해서 우리 테이블 명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죠. 이 더하기 표시에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다 나타나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이 모든 열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요 4개 열만 가져다가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일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이제 나이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제시된 그 4개 열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데이터 필터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런 조건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정렬에 대한 것도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 또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마침하고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엑셀로 이제 되돌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데이터요. 데이터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죠. 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행에 들어갈 그 내용이라 그랬죠. 행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소를 갖다 놓으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요 대여일이라는 거는 이제 열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요 이름은 이제 우리가 필터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들은 뭐다? 나이의 평균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 행과 열이 만나는 이곳 A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필터가 하나 있고요, 행이 하나 있고 열이 하나 있고 값이 이제 하나 있는 그런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A의 5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기존 시트에 A의 5번 셀이 다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써져 있는 셀 주소 싹 지워주고요. A의 5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5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름이라는 게 우리 필터에 있었죠. 그래서 이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라는 건 행에 있었으니까 행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대여 1이라는 건 이제 열에 있었으니까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대요. 그때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나이인데 나이에 지금 합계가 계산돼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나이의 평균 값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합계를 평균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써져 있는 이런 데이터 중에서 이미의 셀을 이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감 요약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합계다, 개수다, 평균이다 해서 쭉쭉쭉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나이의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하고 맨 앞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상 보니까 나이 필드의 평균 값을 지금 우리가 구해놨는데 그거는 총합계 비율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이 필드의 값이 이제 들어있는 곳 있죠.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총합계 비율이라고 있죠. 총합계 비율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합계 비율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상 보니까 대여 1이라는 그 필드는 월을 기준으로 그룹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곳에 보면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하고 써져 있죠. 자, 이것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룹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화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월을 기준으로 그룹 지정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 거를 봤을 때는 월하고 일이 둘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은 이제 표시가 된 거 요거 이제 해제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에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감 영역에 그랬습니다. 감 영역 그러면 우리 나이의 평균값 요게 나온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표시되는 각 평균 나이의 비율은 각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셀 서식에 보게 되면 백분율 범주라고 있대요. 이 백분율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막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각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각 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각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백분율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범주 중에서 우리가 백분율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소수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전부 다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싹 다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처리해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터 이 부분도 싹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나이다, 대여일이다, 그리고 주소다, 2월, 3월, 4월 총합계다 하고 써져 있는 이런 제목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야 되고, 총합계 맨 밑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전부 다 확인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했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총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통합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A의 3번부터 D의 8번, A의 3번부터 D의 8번 그러면 요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3번부터 I의 8번이요. F3번부터 I의 8번 그러면 요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의 3번부터 N의 8번이요. K의 3번부터 N의 8번 이 세 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영업소 명별로 소나더, 마가넷, 크레포스 얘네들의 이제 우리 최대값을 B의 12번 셀부터 작성하시오. 지금 이곳부터 시작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그래서 이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통합할 거니까 데이터는 이 메뉴 위에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통합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그때 이제 사용할 그 함수요. 함수가 이제 합계가 아니라 이제 최대값 요거 찍어주고 참조라는 곳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추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표 그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참조 영역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할 레이블은 우리가 이제 첫 행하고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합쳐서 최대값을 다 구해달라 그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래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이 유형을 이제 이용을 해서 B의 12번부터 D의 16번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B의 12번부터 우리 D의 16번이다. 그러면 요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상위 값 한 개 값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은 기울린 꼴로 설정을 하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란색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하위 한계 값에 대해서는 우리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그리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유형이요. 유형은 문제에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이거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번째 있는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에 봤을 때 상위 10개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한 개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위 한 개 값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 클릭이요. 서식을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을 이제 바꿀 거니까 글꼴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굵은 기울인 걸 요거 이제 찍어주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랑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파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은 기울인 꼴 글자 색은 이제 파랑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 영역에서 제일 큰 값이 지금 125죠. 이 값에 대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값 한 개 값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식을 또 지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조건부 서식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상위 또는 하위값만 서식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번엔 이제 하위값이요. 하위값 이제 한 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해 달라 이렇게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서식만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 글자색은 이제 표준색 중에 빨강이요. 빨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굵은 기울린 꼴 빨간색이다 이렇게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해서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 영역에서 상위 한 개요. 상위 한 개, 하위 한 개에 대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1번, 2번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두 다 이제 맞추셔야 돼요.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